유튜브 실행하고 유탐사 검색하고 유탐사 클릭하고 구독 누르고 영상 선택하고 알림 설정하고 전체 설정 꼭 좋아요 누르기 하시면 유탐사가 널리 알려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암행어사입니다. 오늘도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발생한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심각한 갈등 사안인데요. 간판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갈등은요, 본사 직원의 폭력과 위협적인 어떤 행동, 그 다음에 폭언까지로 번졌습니다. 네, 심지어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를 향해 의자를 든 장면까지 포착이 되었는데요. 4개월째 이로 인해서 4개월째 매장 문을 열지 못한 채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맹점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점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BBQ 본사. 오늘 보도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이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사건의 주인공, 간판 문제로 4개월째 매장 문을 열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경북 지역의 청년 창업가 안종모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의 청년 창업가 안종모입니다.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시느라고 좀 먼 길을 오셔서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한데,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다른 분들도 알아야 된다 생각하기에 네.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이 사건은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속 불이행 대 무리한 요구, BBQ 점주 본사 입장차라는 기사도 났고요. BBQ 본사 직원이 폭행 협박을 했다는 논란, 죽여버리겠다라는 점주 협박, 그리고요, 제너시스 BBQ 본사 직원의 충격적인 협박과 특수 폭행, 가맹점주는 법을 믿고 제보, 그리고 이런 기자 수첩도 있었네요. BBQ 제너시스 본사와 싸우는 30대 청년 가맹점주,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요, 최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의 어떤 일부만을 다뤘을 뿐 전체적인 진상은 명확히 밝혀졌다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신암행어사는 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생생한 증언과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해서 그걸 위주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문제가 됐던 문제의 핵심인 간판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안종모 사장님의 BBQ 매장입니다. 이 모습은 그 간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시점으로는 25년 올해 몇 월경이죠? 간판이 실질적으로 저희 매장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 시기는 네. 25년 4월 18일 날짜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럼 간판을 붙이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이제 오픈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오픈식으로 한 주말 동안 보내고, 네. 21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오픈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간판에 어떤 문제가 있으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조차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요 두 번째 사진은 같은 매장의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확연히 뭐가 다르죠? 하나가 간판이 없습니다. 지금 간판이 철거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이 간판이 없는 채로 그 밑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BBQ 석적 센트럴점입니다.
현재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보완 작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안내문만 지금 덩그러니 지금 붙어 있을 뿐인데요. 앞선 사진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BBQ 간판이 있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다음 철거 후의 모습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판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간판이 이렇게 없는 매장에서 더구나 신규 오픈 매장에서 과연 손님들이 이곳이 BBQ 매장인지 알 수 있었을지 의문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안정모 사장이 4개월째 매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현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업을 못하게 된 시점은 한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6월 29일 날 저희가 그 5월 29일에 저희가 간판이 철거가 되었고요. 네, 29일 간판이 철거가 된 이후 그 시점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멀쩡히 달았던 간판을 철거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공문은요. 이 관할 지자체 여기가 지금 경상북도 북도 칠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칠곡군입니다. 네,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한 BBQ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관할군청인 석적읍사무소에서 안정모 사장에게 보낸 공식적인 시정 명령서입니다. 네, 이 시정 명령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한번 보면은요, 2번 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위법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25년 6월 23일까지 자진 철거 또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이 지금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위반 유형은 보시다시피 미신고 광고물 설치이고요. 이거를 여기 명령문에 있는 기한 내에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등의 행정 조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새로 오픈을 하셔가지고 좀 많은 꿈도 꾸시고 그리고 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낸 와중에 뜬금없이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어요. 이게 미신고 간판이고 시간 내에 철거를 해라. 안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히 저희 매장에 제가 불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본사만 믿고 모든 걸 협조를 다 해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이제 도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놀랬고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빠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죠.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업이긴 한데 그럼 이 BBQ라는 간판은 도대체 이 관할청에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궁금함이 들거든요. 이 사장님의 경우는 누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됐나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점포 개설 영업 사원분하고 제가 이제 그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그 치킨 대학이 BBQ 치킨 대학의 조리 교육을 받으러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교육을 2주 받는 동안 영업사원분께서 행정적인 조치 서류 부분도 좀 다 조치를 해달라라고 서로가 약정해서 이제 이행이 되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간판 5개물 광고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신고 사항에 보면은 간판에 대한 스펙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판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재료, 크기 또는 사이즈 네. 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그런 게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저희 같은 가맹점주들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네, 본사에서 거래하고 고정으로 거래하는 간판 제작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본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간판을 만드는 오개물 광고 업체나 또는 본사에서 네. 당연히 대행을 하여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기가 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개인으로 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간판도 본인이 어디다가 맡길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소통하면서 사이즈나 뭐 디자인이나 문구 이런 걸 짜게 되지만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프랜차이즈를 가보나 전국에 동일한 디자인의 그 간판이 부착이 되니까 요 간판을 신고하는 거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렇게 서류나 이런 것을 서명해서 주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대행을 해준다. 그걸 믿고 계셨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미신고됐다라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미신고된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안 사장님은 지금 이 명령 이렇게 읍사무소에서의 미신고 불법 간판이라는 연락을 받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연락을 했느냐라면 BBQ 본사에 연락을 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BBQ 연락 이 당시에 보시면 날짜가 지금 4월 29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 미신고 불법 간판임을 인지를 하고 이제 BBQ 본사의 전략기획실장에게 요거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따지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당시 보내셨던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간판도 철거하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 과정 이하 점포 개설 담당 임모한테도 간판 문제가 없도록 5개 광고물 허가제든 신고제든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구청의 단속 적발되어서 철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해서 간판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내용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절박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 밑에 메시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지요.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본사에서는 제가 불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5개 간판 불법 설치 적발돼서 지금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도 이 점포 개설 담당자가 이름이 그 당시 임모 대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모 씨에게 미리 간판 신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를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긴급하게 본사에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에 걸려서 철거하게 된 상황을 맞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복잡한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본사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간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철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안 사장님이 본사의 간판 신고 건에 대해서 아주 전임을 했었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게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따 추후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BBQ에 가서 안 사장님의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BBQ의 주장은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서류에 서명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주지 않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본인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장님이 BBQ에 이런 것들을 위임을 했었다, 전임을 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메시지들을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거 지금 보시면요, 그 왼쪽에 보니까 BBQ 임모 대리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 사진 부분이에요. 예. 요거는 사장님 어떤 건가요? 사장님 화살표 여기 서명란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카톡 메시지에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 오개물 광고 신고 신청서입니다. 아. 네, 그 양식인데 그 이제 대부분 보면 네. 본사 또는 오개물 광고 대행 업체에서 작성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가맹점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하단 서류 하단 부분에 있는 네. 그 신고자 성명과 서명 네. 부분 네, 네, 그런 네. 부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 임모 대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표시를 임모 대리가 저렇게 화살표 표시해서 예. 그 하단 부분만 제가 서명하고 사인하면 되도록 예. 그렇게 표시해서 제가 작성해서 또 제가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죠. 예, 바쁜 오픈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보니까 이런 영업사원이 이런 걸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을 거고, 예, 여기 사인만 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왜 사인만 해서 보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인만 해서 보냈고, 예. 나머지 5개 광고 사업자를 뭐 기재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본사에서 네. 그 광고 대행업체로 보내가지고 작성해서 네. 제출하겠다. 그렇게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 사장님 하는 이 서류는 오픈 당시 4월에 날짜 보면 4월 30일로 찍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할구청에 제출에 대한 서류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거 명령이 된 이후에도 이 BBQ의 임모 대리 이게 점포 개설팀의 영업사원이에요. 그죠? 임대리가. 네, 임대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임대리가 모든 걸 다 해주기로 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BBQ에 점포 개설팀 임모 대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간판은 업체에서 잘못했고 확실히 안내드렸습니다. 대신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밑에는 붙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날짜에 다른 내용에 와 있는 건데요. 뭐 요거는 이 위의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될 맨 아래 부분이에요. 이 노란 부분은 안종모 사장님이 대화 중에 한 내용이에요. 15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과 나는 서류 다 챙겨줬고 이제 본인이 할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서류를 다 챙겨준 거예요. 그죠? 간판을 네, 대신 신청하라고. 네, 그 당시에는 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미신고 간판, 불법 간판이 돼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간판을 띄고 영업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 말씀드린 간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점포 개설 과정에서 BBQ 영업사원인 임대리가 안종모 사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영업사원이었던 임대리가 안종모 사장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약속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판 신고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초과되는 그 초과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해주겠다, 요청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다양한 약속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BBQ 임모 대리가 뭐를 완료했다, 간판 부분 701돈의 지원 다 고지해 드렸습니다. 아래쪽도 또 나오지요. 초과 안 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해서 제가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날짜에 임모 대리와의 대화에서도 또 나옵니다. 메뉴에 대표님 견적서는 위에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뭐뭐뭐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도 뭐 이어집니다.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임모대리가 또 얘기를 하지요. 초과분은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견적서, 견적서 역시 임모대리가 얘기를 합니다. 담당이었던 약속드린 대로 초과분 36만 원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등 점포 개설 과정에서 BBQ의 영업사원 임대리는요, 안종모 사장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그 간판의 그 초과분 36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 말고 뭐 다른 또 약속이 더 있었을까요? 네,
많았습니다. 그 몇 가지만 진짜 무수히 많았지만 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 점포 개설할 당시에 제게 한 두세 번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제안했는 게 네. 그 도서 설계 비용이 330만 원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155만 원을 페이백 지원해드리겠다. 그래서 페이백. 제가 네, 그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오분기 등 집기료를 일부 지원해주겠다. 아. 그리고 그 가게가 이제 보다시피 아까 사진에 보셨다시피 예. 전면이 통유리창인데 예.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면 통유리창 썬팅을 할 수 있도록 예. 30만 원 지원해주겠다. 아. 라고 약속했는 그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다 있고요. 예. 뭐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가 않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듯 임모 대리는 퇴사를 하면서 BBQ를 퇴사했어요. 네, 예. 퇴사한 걸로 제가 또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전해 들으셨다. 아무래도 오픈을 여러 꿈을 꾸면서 오픈을 한 그 가맹점주로서는 이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금액이 나가서 조금 힘든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영업사원은 다른 데서도 뭐 이런 지원을 약속을 했었을 거예요. 사장님한테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졌으면 다행인데 이런 그냥 계약을 매장을 하나 더 가맹을 시키고자 하는 그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말뿐인 약속이 되면 본인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BBQ의 전체 약속을 믿고 있는 가맹점주로서는 좀 많이 황당하고 본사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간판 문제로 BBQ와 점주 사이에서는 안 사장님 사이에서는 갈등 상황에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을 아무튼 대화 협상으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본사에서 임모 대리 말고 이 부분 퇴사를 하셨다 그랬고 디자인 팀의 김모 대리가 요걸 좀 협의차 사장님의 매장에 좀 찾아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그 간판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 간판임이 어차피 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제 불법인 상태로는 제가 영업하기에는 상당히 또 양심적 찝찝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공문에도 아까 기재되어 있다시피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던가 그렇죠. 또는 오개물 광고법 위반 이런 걸로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를 일단 무선적으로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달라. 그렇죠. 수차례 요청을 하여서 네. 처음에 저하고 약속했던 게 5월 13일 날 지난 5월 13일 날 간판 철거를 하기로 그 석적읍의 김모 주무관님하고 예. 약속을 하였다고 예. 하길래 예. 제가 이제 본인들 말을 내가 솔직히 좀 믿기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니 네. 당시에 그 BBQ 본사 디자인팀 소속인 김모 대리께서 네. 석적읍의 김모 주무관님하고 5월 15일 날 간판 철거를 약속한 문자 주고받은 거를 저한테 캡처해서 공개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5월 13일 날 철거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 정작 5월 13일 날이 되어서도 아무런 연락조차도 없었고 철거가 이행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본사, 이 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장에 방문한 본사 직원이 사장님이랑 협의하는 와중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매장의 한쪽 켠에 천장에 CCTV가 있었어요. 그 CCTV에 찍힌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좀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요게 이제 매장 내에 설치된 CCTV가 매장을 비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음료수를 닦아서 네, 그렇습니다. 정리? 그게 그 당시에 예?
영업을 좀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 주류가 입고돼가지고 주류를 이제 닦아서 입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간판이 철거는 안 된 상황이네요. 협의차 온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료수, 어머, 아우, 네. 지금 저희가 좀 짧게 지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을 3번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게 이 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한 저기 매장에 방문한 BBQ의 김모 대리예요. 근데 사장님과 말씀하는 나중에 갑자기 의자를 들어서 머리를 무슨 가격할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전 상황이면 두 분이 좀 언쟁이 있으셨나요? 왜 그랬죠? 별도의 언쟁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 매장에 방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예. 내려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냐면, 네. 자기가 공무원을 구워 삶아 보겠다. 에? 공무원을 구워서 든다고요? 네. 제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달면 되지 무슨 구워 삶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재차 다시 이야기했었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이미 불법이 사실화 돼가지고 원상 회복 명령 공문까지 발송되어서 나왔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본인이 공무원을 만나서 구워 삶아서 무마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네. 하루 빨리 본사에 보고를 해서 네. 간판을 철거를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달라. 맞죠. 그 이야기를 제가 요청을 하자 예. 갑자기 대화가 안 되네 그러면서 예. 뭐 이렇게 좀 짜증 나는 말투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 싶어서 예. 저는 더 이상 김모 대리하고 대화할 게 없다. 나는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볼일을 다 봤으면 이제 가셔라 하고 저는 일어나서 줄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가셔라, 이제 협상할 게 없다, 난 제대로 하고 싶다, 적법하게 라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건지 이분의 의도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본인의 의도대로 안 풀리자 매장에 의자를 들어서 사장님 어느 누가 봐도 이걸 뭐 가격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내려놓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리 쇼케이스 문이다 보니까 예. 문을 열어놓고 영상을 보시면 주류 작업 입고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열린 유리문에 예. 그 김모 대리의 뒷모습이 반사되어서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 이제 재빠르게 딱 뒤로 돌아보자. 예. 그 김모 대리하고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네. 그 순간 이제 김모 대리도 아차 싶어서 의자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의자를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의자에 뭐가 묻어서 이물질을 확인하는 듯한 네, 맞아요. 딴청을 비우면서 예. 그렇게 의자를 내렸거든요. 저분이 욱하는 심정으로 진짜 뭐 자칫 잘못했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굉장히 큰 일을 겪으셨을 것 같고, 저런 위협을 당하면은 아무리 뭐 이게 대낮이어도 백주 대낮이어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인은 뭐 의자에 이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했지만, 이게 말은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지만 CCTV가 찍어놓은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사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본사에 보고가 됐겠죠. 사장님이 이제 알리셨나요? 본사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김모 대리가 의자를 이제 들어서 내리치려는 액션을 취하고도 한참 동안 나가지도 않고 뒤에서 계속 서성였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하고 놀랐다 보니까 별도로 저도 무슨 말을 할 경황도 없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 도중에 김모 대리가 나가고 나서 제가 CCTV를 수차례 돌려보았습니다. 예. 돌려보고는 제가 잘못 받는 건가 싶어서 수차례 돌려보고서는 진짜 이게 너무
목격한 그 사실 그대로여가지고 본사에 제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 예, 알려야죠. 네, 알리니까 본사에 그때 통화했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해서 제가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한 30분이 지나자 피드백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BBQ 본사의 공식적인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네. 해당 매장에 그 본사 디자인팀 소속의 김모 대리가 방문한 거는 맞다. 맞지만 매장에 방문하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간판 문제 조율 때문에 방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의자를 들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마침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의자에 네. 이물질이 묻어 있어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살며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지 내려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예.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아유, 이게 좀 CCTV가 찍어놓은 이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말로 얼토당토하는 말로 둘러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본사에서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BBQ 본사 팀장이 늦은 밤에 사장님한테 술이 취한 상태로 전화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본사 소속의 팀장은 네. 그 당시에 앞서 설명드렸던 영업사원 점포개설팀의 그 임모 대리가 소속되는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그 팀장 노모 팀장이 네. 저에게 만취한 상태로 밤낮 없이 전화한 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여러 번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점포개설팀의 팀장, 이 사장님한테 안종모 사장님한테 밤에 술이 취한 상태로 걸어온 전화의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전화 내용을 우선 듣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제발 부탁할게. 내가 부탁할게. 그러고 내가 니한테 왜 부탁해야 되는데 내려온다. 태형으로서 부탁. 야, 니 내려와봐. 좀 내려와봐. 진짜. 니 죽는다. 내려와봐. 자. 죽는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기로 일단 그냥 회사를 떠나서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해. 나 지금 연산동이고 서면 터지고 뭐 다 필요 없잖아. 서면 동네 일단 구분해가지고 내려와. 네가 어디 있는 거 알겠는데 내려와. 그러면 내가 피라미드식으로 동생을 부릴게. 내 친동생하고 뚱뚱 이렇게. 팀장님 지금 저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지리는 알고 오라고. 지금 너희를 보고 오라고. 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어딘지 알아? 니 모르잖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참 제가 술 취했는 사람하고 참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용히 집에 가가 발 닦고 잠이나 자십시오. 그냥 괜히 애꿎은 패밀리 사장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누가 패밀리인데? 자, 나도 할 말 똑바로 할게. 내가 감사한 만큼 할게. 내 직을 걸고. 직을 걸고? 나는 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만두라 했습니까? 네, 이는 내려온다. 대신에 용도, 남구, 서면 모든 것들을 내려오면 일단 내려온다. 전화 끊겠습니다. 술 깨거든 이야기 하시죠. 할 말 있으면. 이거 뭐 이 전화 내용을 들은 저로서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의 한 장면도 아니고
그 패밀리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맹점주에게. 네. 에게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BBQ 본사 팀장이 전화를 해서 뭐 부산으로 내려와라. 동생들을 뭐 풀 거다. 뭐 네 죽는다. 동생들 부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사장님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참 잠을 자고 있었고요. 네. 잠을 자다 저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런 목소리세요. 네. 갑자기 뭐 느닷없이 저런 이야기를 폭언과 협박을 하니까 네. 무척 당황스러웠고요. 그렇죠. 일단은 술에 취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자 그렇죠. 제가 이득을 볼 게 없으니까 최대한 제가 달랬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간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에게 본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면 다른 가맹점주들도 본사에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이 술에 취해서 이런 협박 전화를 한 팀장이 이 통화가 하나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통화를 들어보면은 더합니다. 네, 이 통화 마저 한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뭐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난 잘난 거 없는데요. 휴가 아니고 야 니는 잘못했다. 이거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 팀장이라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제가. 너 팀장한테 이런 사람을 들어야 될까요? 이런 말 자체도 잘못했지만 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 그냥 잘못했어. 할 말 다 했으면 잘 끊겠습니다. 야, 한 번만 얘기해. 나 회사 안 나가. 회사 다 정리해도 돼. 니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 부산 내려와. 이 대한이 위대한 하고 안 와? 뭔데요, 그 사람? 동생들이자. 그러고 친아 형 동생들이라고. 만나 할래? 니 여기 쟤들도 들어봐도 깜빡이를 때리겠다. 내려와. 뭐 애들도 있고 동생들 내 친동생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친동생이 있고 라인이 있으니까 네가 묵든 말든 내려와. 전화해. 뭐가 겁나는데 이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근데 네가 자극했잖아. 내가 뭘 자극했는데 내가. 그만해라고. 우리 좀 회사 왜 뭐가 그리. 야, 니 때문에 나 갔잖아. 어디 갔는데요? 너 자천됐잖아요. 아이고 그게 내 때문에 자천됐습니까? 그게 그리고 왜 자천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천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굉장히 내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거든. 더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왜 자천됐대요 그러면? 본인 말대로 자천이라면서요. 그래, 내 나름의 자천인데 하나만 들어라. 나는 이 일가 자천돼도 나를 자천한다면 간다. 아마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니는 내가 정리한다. 참. 뭐 이 밤에 이런 전화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받으시면은 굉장히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녹취통화 파일에서도 네. 언급되었었던 네. 그 분들 이름 중에 한 분은 네. 실제 그 유명한 네. 그 조직의 예. 실제 그 행동 대장으로 네,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또 뭐 밑에 애들을 피라미드식으로 대기시켜놨다 예. 이런 말도 하고, 또 물론 제가 겁이 나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 이후에라도 매장에 찾아올까봐 그럼요. 막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가게 근처에 갈 때 항상 예. 들분들분하고 일부러 뭐 동네 이렇게 뭐 동네도 한 바퀴 돌고 가게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그러셨을 가게 것 하고 같아요. 했었습니다. 이게 집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기에도 이런 협박 전화를 연속으로 받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 BBQ 팀장이라는 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할지는 모르고 너 때문에 내가 좌천됐다라는 어떤 그 분노에 협박 전화를 하는데, 그 협박 전화 내용을 들으면 팀장이라 보기에는 전직이 무슨 조직폭력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아무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또 뭐 녹취판에서도 공개됐듯이 뭐 전부 다 내 동생들이다, 예. 피라미드식으로 애들 대기시켜놨다, 이런 말을 솔직히 가맹점주에게 본사 직원이 하기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슴없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보았을 때는 네. 조직폭력배와 본사의 그 노모 그 팀장하고의 예. 무슨 그 연계가 예. 연관성이 있는 게 분명히 아닌가, 예. 암시적으로 제가 그렇게 연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좌천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점주께서는. 네, 그렇죠. 이 통화를 통해서 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었고, 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알게 되었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본사의 관계자한테 전해 듣는다던가 들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네,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좌천에 대한 분노를 가맹점주에게 이런 폭력으로 해결을 한다면 이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 행위의 현장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이 녹취를 미리 듣고 이 녹취에 등장한 그 위대한, 이름도 좀 독특해요. 위대한. 네, 그죠? 그렇습니다. 위대한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팀장이 술 기운에 지어난 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 있더라고요. 예, 실제 있고, 예, 실제 조직폭력배 출신인 인물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야구 선수 출신으로 선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조폭으로 전락이 됐다. 뭐 아버지 때부터 조폭 집안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산의 양대 조폭인 20세기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구 선수 출신 조폭으로 뭐 알려졌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처럼 야구 선수 출신 조폭 위대한 칼빵 부산 논란,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의 문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BBQ 본사 팀장이 가맹점주를 협박하면서 이런 인물을 거론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과연 이 건전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의 임직원이 이런 식으로 가맹점주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폭력을 하려는 행위와 이런 협박 이후에 이제 본선,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BBQ 본사에서는 뒤늦게나마 협상안을 제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사에서 제시한 그 협상안 당시에 어떤 협상안을 제시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뭐 정리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고민하시고 판단해 주세요. 일단은 그 만약에 이제 매장 운영 계속 유지를 하시면 일단 저희 경력금은 지금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운영을 뭐 종료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4천만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종료 지원금으로 지금 5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 미팅 통해서 제가 해결할게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죠? 네, 간판도 원래대로 다시 하시면 되고요.
팀장한테 이야기해 놓을게요. 그러면요. 그럼 뭐 네. 간판부터 계약 당시 문제부터 하고 간판도 불법으로 보내는 거니까 거기다가 내용 지면도 사실과 다르게 보냈고 쭉 정리하라 그랬게요. 하면서. 예, 들으신 바와 같이 본사 측은 안종모 사장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이 영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계약을 종료할 경우는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개월째 매장 운영도 못하고 있고 의자의 폭행 시도도 있었고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는 협박 전화도 받은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안종모 사장님은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저는 일단은 본사에서 네. 이렇게 금원으로 이렇게 뭐 무마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놀랍고 당혹스럽고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네.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일 수습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고 네. 제가 거절했는 이유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이분들이 그 당일 5월 26일 날 네. 해당 의자로 이제 위협을 가하려는 그 사건이 발생되자 네.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예. 본사 그 소속이 아까 그 BBQ 본사의 전략기획실장님하고 네. 그 대구 경북의 운영본부장인 네. 그 한모 본부장하고 같이 저희 매장에 방문하였었습니다. 아, 예. 네, 방문을 하여가지고 이제 예. 우선 예. 저를 회유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장 문을 이제 일찍 마감을 하여 달라. 네. 따로 진솔하게 하고 싶은 대화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원래는 저희가 12시 이후까지 매장 영업했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또 내려왔고 하니까 그날 오후 10시에 저희가 일찍이 마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감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경북 구미시 네. 그 진평동에 위치한 네. 진평동 이제 그 먹거리 타운 내에 네. 한 술집으로 저를 데려가서 예. 거기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먹었는데 예. 거기서 저를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선 그 대구 경북 총괄 운영 본부장인 한모 본부장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은 네. 사장님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에 이러한 사정들이 발생되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도 참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이 이 정도까지 벌어졌으면 신뢰관계가 좀 현저히 파탄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다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하기를 예. 보통 수도권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매장 기준 보통 저희가 뭐 적게는 5천, 네. 많게는 7천 1억까지도 주고 예. 매장을 아예 직영점으로 인수한 사례도 있고 이랬다. 예. 근데 여기는 예. 지방이고 시골이다 보니 네.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5천에서 7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 돈을 받고 네. 가맹계약 해지를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예. 아니 잘못은 본인들이 다 해놓고 그렇죠. 왜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예. 왜 오히려 돈을 제시하면서 가맹계약을 해지를 요청하냐. 예. 저는 저한테 돈을 먼저 떠나서 네. 경영진들의 나는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원한다. 예. 그 사과를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예. 그 이후에 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제가 딱 잘라 거절하니 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이야기하면서 회유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딱 잘라 거절을 하였고요. 예. 그 이후에도 또 예. 한번 몇 번 더 방문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네. 심지어 법무팀, 그러니까 BBQ 본사 내 법무팀에 그 변호사님까지 대동해서도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따로 개별적으로 그 BBQ 본사 위에 지주사. 네, 지주사인 네. 제너시스 홀딩스의 네. 그 원칙 경영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분하고 같이 그 상무급이시던데 네. 그분하고 같이 내려오셔서 또 밤 10시부터 네. 저희 매장에서 새벽 3시까지도 네, 뭐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결국은 계속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먼저 사과를 먼저 선행해도 예. 그리고 나는 가맹 계약을 해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36개월 계약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네. 왜 내가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내가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되냐. 그러면 나로서는 너무 금전적인 손실이 크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계약 유지를 저는 고소하였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약 유지를 원했는데 본사에서는 돈으로 무마하고 계약 종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사장님이 가닥을 잡은 이유는 BBQ와 이 사장님 사이에 맺은 가맹 계약서에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맹 계약서, 이 사장님 직접 계약을 사인을 하신 가맹 계약서에 여러 조항 중에 24조의 5항을 저희가 한번 보면은요,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둘의 사업과 조리 방법 및 영업 방식이 유사한 동종 및 배달, 내점, 치킨과 맥주 판매 등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및 개인 치킨업 등을 계약 해지 전에 가맹점 위치에서 1년간 직간접적으로 운영 및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 BBQ와 누구의 규칙사유였든 아무튼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위치에서 1년간은 아예 치킨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아무래도 사장님이 BBQ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본사가 말한 5천만 원을 받고 영업을 종료할 수 없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고, 네. 실질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가 되거나, 네.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계약이 종료되던 그 계약서에 보면, 경업 금지 조항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여 주신 대로, 직간접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1년간 네. 유사 동정, 네. 즉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일절할 수가 없게끔 구속력 있는 네. 조항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가맹점주인 입장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계약을 유지를 하려고 한 거지 전들 솔직히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렇죠. 계속 가맹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 조항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게 독소 조항인 것 같은데 네. 저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솔직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들이 들었을 때 5천만 원이면 받고 그냥 딴 거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지금 이 BBQ와의 계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표현하신 대로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치킨점을 계속 꿈꾸고 이것을 어떻게든 이유해체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그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매장을 연 이 사장님으로서는 말씀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BBQ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짧지만 사장님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저희가 증언을 바탕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이 간판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지, 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BBQ에서는 이 안정모 사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 따라 하나씩 확인해야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BBQ 석적 센트럴점이 있는 관할지청인 석저급 사무소에 이 간판 업무, 오개물 광고 간판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에게 간판 신고는 보통 누가 하는지, 누가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이 BBQ 석적 센트럴점 같은 경우는 신고제인 건가요? 예, 맞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판은 어떤 분들이 보통 신고를 하게 되나요? 광고주가 하는, 업소 주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예. 뭐 간판 다시는 쪽에서 이제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 보통 점주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점주분들이 직접, 예, 신고를 하는데, 간혹은 이제 본사층에서 대리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간판 설치하는 곳에서. 예, 근데 이게 BBQ라는 게 네. 대형 프랜차이즈잖아요. 전국에 네. 2,000개도 넘게 있다르는데, 네. 그런 경우는 왜 본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과 뭐 규격과 조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뭐 사실 그쪽에서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사 측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간판 신고는 업주가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BBQ와 같이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규격화된 디자인이나 조도 뭐 기타 등등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대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저희가 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취재 와중에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BBQ 매장이 저희 인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고 이제 거주하고 계신 경북 그 칠곡 그쪽에서도 사장님네 말고도 BBQ 매장이 더 있죠. 네, 칠곡군 관내가 8개 읍면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석적읍에 저희 매장을 포함한 3곳의 BBQ 매장이 있고요. 3군데요. 네, 그 다음에 뭐 외관읍에 한 군데, 뭐 양목면에 한 군데, 기산면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곡의 BBQ 매장이 사장님네 매장 포함해서 8군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8군데의 BBQ 매장의 간판은 제대로 신고 절차를 거친 적법한 간판인가? 라는 의문이 저도 들었는데 마침 사장님도 이런 큰일을 당하시고 같은 의문점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해당 그 군청이든 읍사무소든 연락을 해서 다른 BBQ 매장 그 인근에 있는 그죠? 칠곡에 있는 거기도 신고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요것 좀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칠곡군의 석저읍에 있는 다른 BBQ 매장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보세요? 예, 읍사무소인데요. 네, 그 석적 네네 김준모님. 네네.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죠? 2군데 다.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은 잘못하면 똑같은 피해 있겠다 그도.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민원 안 들어오면은 뭐 상관없고 일단 가면은 석적읍에 지금 저희 가게 말고 BBQ가 총 2개가 있잖아요. 더 있잖아요. 거기 매장도 지금 다 가면은 미등록 간판이니까 즉 불법이란 말이잖아요. 2군데 다.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석저급의 3개 매장이 다 미신고된 미등록 불법 간판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석저급 말고 그 옆에 있는 양목면이라고 있어요. 그죠? 칠곡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BBQ 매장이 있는데 그럼 여기 그 석저급만 안 된 건가? 여기도 신고가 됐나? 궁금증이 돋았습니다. 사장님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양목면에 지금 BBQ 있잖아요. 네. BBQ 매장 가면 지금 허가 대상 아니고 신고 대상인데 가면 아직 관리 대상에는 미등록 간판이네요. 결론은. 네네네. 미등록이란 건 결국은 신고 안 되니까 불법이긴 불법이잖아요. 네, 신고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럼 불법 간판은 맞네요.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석저급만 미신고가 아니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목면도 미신고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옆에 또 외관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외관읍에도 BBQ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외관읍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면 지금 외관읍에 있는 그 BBQ는 미등록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럼 일단은 불법은 맞잖아요. 서류 대장이 없으니까요. 네, 등록 대장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칠곡 쪽만 이렇게 간판을 미신고한 채로 간판을 단 걸까?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이 칠곡군 말고 그 옆쪽에 성주군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주군은 어떤가 또 해당 관청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전화하셨더라고요. 아, 네, 건축학입니다. 네. 그 BBQ 간판 여쭤보셨잖아요. 네네네. 맞죠? 그 우선 거기 뭐 저희한테 신고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면은 불법 간판이네 일단은요. 네. 하면서 그게 성주 읍내에 있는 BBQ 맞잖아요, 이제 맞죠? 네, 그 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네네. 거기 BBQ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현재 가면은 선생님 가면 성주군에 따로 오염을 등고 댕겼으면 일단 미등록 간판이니까 불법은 맞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칠곡군의 사장님 매장만 미신고 간판이 아니라 칠곡군의 8개의 BBQ 매장은 다 간판이 미신고된 채로 불법 간판을 단체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칠곡군 옆에 성주군도 BBQ 매장은 신고를 안 했어요. 예,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장님?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이번 일로 입어받는 피해 점주로서 입장을 제가 봤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 그래도 자칭 1등 치킨이라고 그 칭하는 BBQ 본사에서 2,000여 개가 넘는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본사에서는 급급하게 가맹점 점포 개설 수만 늘리기에 급급하였던 것 같고요. 우선 가맹 개설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준다든가 언지를 해주었으면 가맹점주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행을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불법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정상화된 이제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본사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지를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조금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근 그 옆에까지 그 다음에 지금 녹취는 안 들려드리겠지만 사장님이 여러 군데의 여러 지역의 BBQ 매장이 제대로 간판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한 전화 녹취가 있습니다. 다 안 했습니다. 사장님이 뭐 알고 꼬집어서 안 한 데만 한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했는데 다 안 했습니다. 그 전국의 BBQ 매장이 제가 듣기로는 2,300여 개가 있다라는데 경북 지역만 안 한 건지 전국 2,300 매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연히 마땅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BBQ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BBQ 본사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매장도 포함해서 미신고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제부터는 BBQ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첫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터넷 기반의 언론사 신유로 뉴탐사의 허경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취재차 여기 지금 1층 방문을 했는데 잠깐 시간 내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네네네. 그 경북 칠곡의 그 삭제 센트럴점 관련해서 내용 확인차 제가 왔거든요. 본사에서 담당자가 내려왔을 때 뭐 이렇게 간판 신고 반환 요청에 하는 거 이런 서류를 다 자기가 제출했다. 그런데 미신고가 됐을 때 사장님이 다 제출했는데 미신고가 됐다. 네네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나와서 좀 틀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제출하는 거 자체가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 다른 그 2,300여 개의 BBQ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저희 지정점들은 이제 지정의 본사 담당자들이 할 것이고
매장 점포도 사장님 명의, 간판도 사장님 거,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 등도 다 사장님 명의예요. 저희가 대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거 알려드리고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게 사장님 역할이십니다. 사장님이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나 간판 이게 달았고, 건물주한테도 이렇게 말해서 나 이렇게 사인 받았고, 그래서 이제 주무관에 전달할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통합 안에서 BBQ 엿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사인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제출도 안 했어. 라고 사장님이 직접 육성을 말씀해주셨고. BBQ 엿먹으라고 그런 뭐 상황이 그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로 인해서 이게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뒷단에 이제 보시면은 뭐 사장님이 뭐 원하시는 결국은 돈이신 것 같아요. 1억을 내놔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거랑 좀 많이 달라서. 전국에 있는 그 BBQ 가맹자분들의 간판 신고는 다 사장님이 하시죠. 직접 한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칠곡 쪽에 8개의 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다 지금 신고가 안 돼 있다는데요. 그거는 저도 지금 아직 확인은 제가 해봐야 되는 거.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 그 사장님이 BBQ 엿먹어라 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본사가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일단 선생님한테 있을까요? 보내드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요? 임원분들도 뭐 소통하시면서 제가 뭐 사실 뭐 KBS도 YT 뭐 지역 방송사를 다 와서 제가 드리진 않았고 이거는 이제 필요 시에는 이제 직접 만나서 들려드리고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조금 좀 당황한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우선 저 여기서 이제 안 사장님 직접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BBQ 본사 그 홍보실 직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간판 신고는 점주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점주가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한테 녹취가 있는데 안정모 사장님이 BBQ 엿먹으라고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녹취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고, 그렇게 한 이유, 안 사장님이 본인 매장에 간판 신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왜일까라고 물었을 때 안 사장님은 돈을 바라는 분이다, 1억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BBQ의 본사의 답변을 듣고 안 사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점포 개설 당시에 저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 부분하고 영업 그 허가증, 그다음에 위생 등록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임모 대리가 다 이름에서 다 서류를 실질적으로 칠곡군청에 방문해서 다 진행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서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같이 제가 간판 부분도 분명히 언급해서 대행해서 제가 교육받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부분은 알아서 해달라라고 처음에 제가 계약 조건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진행했고 다른 가맹점들은 뭐 자율적으로 해야 되든 뭐 그거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매장만큼은 계약 당시에 이러한 조건을 제가 제시하였고 BBQ 본사를 대신하여서 오는 그 임모 대리가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제시에 응하면서 그렇게 이행하겠다라고 하여 별도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카톡 메시지는 다 확인을 했잖아요. 네, 본인 다 대응을 해줬고 그 서류에 사장님 동그라미 친데 사인만 하세요. 예, 그리고 이 간판 사건이 불거지자 본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사에선 사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이미 한 20곳 넘는 데서도 기성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과 본사에서 다르게 주장한 부분도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된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자 BBQ에서는 통고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근거를 뒷받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BBQ 본사 방문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직원분하고 접촉을 하였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들어보았다는 기자님들이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네. 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뭐 제가 요구하였다 하는데, 그래서 말했습니다. 1억을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BBQ 본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문제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빌미로 하여 가지고 제가 마치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하고 다르고요. 제가 1억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술집에서 이제 저를 회유를 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본사 직원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이야기했는 게 5천에서 7천만 원을 제시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제 녹취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5천에서 7천만 원의 금원을 제시하였는데 계속 저를 이제 귀찮게 하고 회유를 하기에 제가 그 순간의 대화를 1달러를 짓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가 100번 양보하여서 본인들이 제시하였는 금원 5천에서 7천만 원, 7천만 원에 내가 가면 수용한다 치자. 그런데 내가 점포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가면 들어가는 비용, 즉 뭐 주방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기존에 제가 BBQ를 운영하기 전에 또래오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래오래를 운영하였다가 BBQ로 점포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도 철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철거 비용, 그 다음에 집기류를 새로 또 신설해서 들였는 비용,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드리고 또 앞으로 가맹 계약을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 저는 다른 프랜차이즈를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돈 들여서 또다시 실내 인테리어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비용까지는 본인들이 그러면 부담을 해라. 그런 그 비용이 제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몇 군데 받아보니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견적이 나왔고요. 하면은 앞전에 본인들이 제시하였는 7,000만 원에서 2,500에서 3,000만 원 다음에 1억 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1억 부분을 본인들이 지급한다, 그런 부분까지 본인들이 보증서고 책임을 진다 하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제가 뭐 굳이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본인들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굳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1억 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도로는 제가 전혀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해를 했을 그 당사자들은 다른 거 다 맥락을 띄고 저 사람은 1억을 요구하더라, 얼토당토 않게 돈만 밝힌다, 이런 쪽으로 본사에 보고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그 본사 홍보실 직원에게 또 그 의자로 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 CCTV와 그 다음에 그 팀장의 점포개설팀 팀장의 협박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CCTV 확인하셨죠? 네. 그럼 언론에 나왔던 거니까 의자를 들어서 사장님을 진짜 가격하려는 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딱 내려놓는 그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정말 죄송한 부분이고 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뭐 위협을 느꼈다. 정말 내가 승리 위협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말 죄송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풀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점주랑 그 상황에서 본인 어머님도 같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하시던데 그 분들에게 어떤 진정 사과나 이런 건 좀 일단 아마 저희 그 담당 이제 뭐 현업에 계신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사과 말씀드리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 주시고 그다음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도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자진 퇴사하셨고 또 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조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장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부서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셔서 뭐 이런 일로 해서 뭐 그 직원이 인사위원회 한다던데 안 했으면 좋겠다, 봐달라 라고 사장님이 직접 청탁을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기자님들도 많이 물어보죠. 왜 사장님이 그렇게 청탁을 했을까요? 진짜 이제 그 전부터 사장님, 진짜 그 직원대로 사장님이 폭언 욕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 나오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직접 아실 것 같아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다 취재를 하시면 다시 취재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꽁꽁 죄송합니다.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본사 직원께서는 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협박 전화를 했던 노 팀장이 인사위원회 회부가 되니까 사장님이, 옆에 계신 안 사장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잘 봐달라라는 청탁 전화를 했다. 근데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되물어 보니까 아마 본인 생각엔 사장님이 평소에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던 거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그걸 알고서는 본인이 이제 성찰을 해서 그런 청탁 전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것으로 보여요. 예, 어떻게 청탁 전화를 하셨습니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은 없고요. 거짓말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 홍보 상식선에서 예. 제가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형사 고발까지 된 상태고요. 예.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굳이 제가 뭐 봐달라 이래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홍보실 그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평소 직원들에게 뭐 폭언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면 네. 거기에 관련된 과연 BBQ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저한테 거기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낸다던가 분명히 무슨 제재를 가했을 텐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본인들도 저를 상대로 무슨 법적인 조치 취했겠죠. 근데 그런 게 진짜 없고 그리고 아까도 거듭 강조드렸지만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건 일절 없고 말로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로만 주장한 거는 무슨 주장인데 못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 이 홍보실장님 얘기만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홀딱 넘어가게 하고 제가 뭐 이런 증거 같은 걸 보지 않고 취재를 간 줄로 아시나 봐요.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 내심 놀랬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눈앞에서만 그냥 급급해서 해결하면 이 사건이 마치 본인들 말이 사실 진실인 것처럼 믿어질 수 있는 마냥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 BBQ라는 그 본사 대기업이 취해야 될 홍보팀의 센스는 전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5천만 원을 제시한 부분, 그리고 점주는 1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부분,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점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본사가 먼저 제시한 부분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영업을 계속 유지할 때는 300만 원, 여기서 영업을 종료할 때는 처음에 4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5천만 원이라는 보상액에 그 산정 기준이 있나요? 사장님께 최대한 저희가 해드리겠다.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제안을 했죠. 네. 근데 사장님도 원하시는 게 계속 그런 걸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뭐든 저희는 제안해드려야 될 거냐. 근데 사장님 이제 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꼭 1억을 줘라. 1억을 보상을 내라. 이것도 사장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BBQ와 그 가맹점과의 계약서상 거기서 이제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1년 동안 그 같은 업종을 다시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계약 사항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경업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이 분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글쎄 이게 경업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의 경직이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건데. 네, 들으신 바대로 홍보실 언론 대응하시는 분이 일반적인 BBQ가 가맹주와 계약하는 사항에
경업금지 조항을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사실은 조금 신뢰가 좀 안 가는 대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니 그럼 같이 잘 협상을 해서 하면 되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일이라고, 간판 띄었으면 다시 신고하면 붙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안 사장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을 이제 신청 접수를 해서 제대로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사 측에서 BBQ 측에서는 아무 서류도 제출을 하지 않고 불참을 합니다. BBQ에서도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왜 불참을 했을까요? 예, 이 부분 물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1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양측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서류들을 접수를 해라라고 했고, 이 사장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서류 증거 같은 걸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BBQ 본사 측에서는 7월 28일까지 제출을 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 그런데 이 BBQ에서는 그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서.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직원들 가가지고 했는데 5천만 원, 1억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기자분들한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냥 뭐 그런 중요한 부분들, 사실과 다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멀쩡한 간판을 사장님 직접 알아서 불법을 만드셔가지고 불법 간판이 된 상태에서 발생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얘기 안 하시고 이제 또 언론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사장님 저희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사장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도 그럼 참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향후에도 사장님이 지금처럼 만약에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럼 BBQ 전국의 2,300 매장들은 2,300여 개의 매장들은 다 간판을 적법하게 관할구청에 다 신청하고 하고 있다. 네. 네, 뭐 이분의 말씀은 사장님이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는 거, 그게 괘씸해서 우리는 뭐 협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재차 물었습니다. 전국에 BBQ 2,300여 개 매장은 간판을 제대로 적법하게 신고를 했습니까? 예, 맞다라고 했는데 본사청에서 좀 각성하고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예, 경북 지역에 지금 수도 많은 BBQ 매장이 다 지금 대장에 등록이 안 된 미신고 불법 간판입니다. 전국에 다른 곳도 그럴지 BBQ 하시는 분들 한번 본인 간판이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BBQ 영업사원이 그 해준다는 그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돼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 이어서 본사에서 협상 의지가 있지만 점주가 계속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협상이 결렬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 본사 측에서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해결할 계획이 있을지, 직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아까 같은 행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주의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쵸.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팀장님들급에서 이제 신문자들 다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직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점주랑 저희는 하지만 이제 뭐 사장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해야죠. 그 사장님의 이제 액션을 보면서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현장 직원들 통해서도 계속 해드리는데 사장님이 만나 주시거나 얼마 전에도 뭐 안 만나주고 계세요 그러면? 네, 사장님. 언제 정도? 4월? 본사 측에서는 지금 면대면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안 만나주고 계시다, 언젠가. 그죠. 사장님이 그렇죠. 이제 계속 해드렸는데 간판도 갑자기 불법 간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원하는 거 지원해드리겠다. 또 약속 때 이명 계약서라는 건 없지만 계약서 이에 발생된 그런 부분들 사장님을 위해서 지원해드리겠다. 매장 매출 우리가 해드리겠다. 지원해드리겠다 했지만 사장님이 다 거절. 네, 이 홍보실 직원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지금 BBQ 본사의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안종모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BBQ 말로는 사장님이 지금 모든 걸 다 거절을 하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아까 앞서 말씀 그 직원 홍보실 직원분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 제가 뭐 불법 간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간판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간판은 제가 만들면 더 저렴하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예. 본사하고 무슨 이렇게 좀 깊은 관계가 있는 모 업체를 통해서만 꼭 필히 간판을 제작하도록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인들이 제작을 하고 본인들이 디자인하고 본인들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제가 불법 간판을 만들었다는 건지 저는 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8월달부터 계속 만나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만나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고, 네. 그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제가 이 문제를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BBQ 내 동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 안에 속해 있는 그 BBQ 그 본사의 비록 어용단체지만은 네.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분쟁조정위원장에게 제가 연락을 하여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내가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하던가 네. 구제를 해달라 또는 빨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라고 제가 연락을 2번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제가 녹취 파일도 갖고 있는데 네. 그 분쟁조정위원장분이 저한테 당시 했는 말이 그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개입할 부분이 없다. 라고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하여서 아 역시 이게 홀뿐인 어용단체구나. 그럼 여기서는 해결이 할 수 없으니 가맹점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하다가 진행하게 된 게 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속인 그 분쟁조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조정원에 제가 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고요. 예. 그래서 해당 담당 조사관이 이미 배정되어서 관련되는 증거 자료,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다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에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분쟁 조정이 결렬되었고요. 네. 또 이런 분쟁 조정이라는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본사 측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거부를 하여도 제가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이 시점에서 우선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의 소견을 좀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생긴 분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분이 누가 있나 봤더니 가맹거래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맹거래사라는 분이 저는 사실 이번 취재하며 처음 들은 직종인데요. 예, 찾아보니까 가맹사업법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점주님들이랑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다거나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각 가맹거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 사건을 이제 보여드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맹거래소께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BBQ 석적 센트럴점 문제에서 발생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좀 지켜졌어야 할 본사의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좀 몇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가맹본부에서 점포 개설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점포 코드라는 걸 이제 발급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등록하자고 한 행위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동안의 그 수고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 이 석적 센트럴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그 수고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체결이 되었고 가맹점 영업 개시일 이전에 가맹금 예치 대상인 그 초도 물품비 또한 그 본사가 직접 수취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게 몇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안종모 사장님, 지금 네. 가맹거래사님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셨어요? 네. 간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면밀하게 다 하나하나 자료를 정보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일부. 그리고 아까 그 가맹거래사님이 언급하셨듯이 점포 개설 당시에 그 모 직원이 허위 계약서 발급 목적이라고 그 카톡을 저한테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까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분 제가 자료 정했었고, 그러니까 BBQ가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BBQ가 도덕적으로 점포 개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점포를 개설을 하기만 급급한 나머지 도덕성을 무시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맹거래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단지 BBQ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어떤 불공정 운영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운영 현황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불공정 운영 실태를 한 가지 딱 꼽으라고 하자면은 차익 가맹금 문제를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차익 가맹금이라는 게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통마진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에게 이제 상품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유통마진을 부과를 하는 게 이제 현재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데 이제 문제는 시중에서도 이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티슈, 세정제 같은 그냥 일반 공산품에도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이제 구입 강제 품목을 계약 조항을 설정해서 과도하게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직까지도 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거와 관련돼서 그런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는 얘기신 거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요. 요식업에서. 그럼 지금 이 석적 센트럴점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좀 유사한 분쟁이 있었나요? 지금 이 석적 센트럴과 유사한 분쟁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이 석적 센트럴점처럼 간판 미신고 건 요거는 좀 유사한 사례가 없지만 가장 흔한 것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차액 가맹금 관련해서 가장 분쟁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BBQ 치킨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주 68명이 본사에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온 사건이 BBQ와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까 BBQ를 얘기를 하지만 이 기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한국 피자헛이 있잖아요. 피자 가게.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익 가맹금 관련 소송에서 이게 번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번지면서 BBQ 치킨, 뭐 롯데 슈퍼, BHC 치킨 이런 부분이 다 이 차익 가맹금 반환 소송으로 휘말렸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가맹거래사에게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당하는 가맹점주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이 또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외에도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표적인 갑질 유형이 또 뭐가 있나요? 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2024년도 분쟁조정 실적 보도 자료에 좀 인용을 하자면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사례는 이제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약 4건 중에 1건 가량이 이제 패전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인 셈인데, 이제 내수 침체로 계속적인 이제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매장임에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업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제 한 수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점주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울미와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정 버티지 못하고 저 같은 가맹거래사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좀 도움을 구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상 요 같은 자리에서 1년인가 2년 동안은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어떤 조항이 있대요. 네. 그 조항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 조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와 비슷한 건가요?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BBQ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게 되면은 그 치킨 대학이라고 해서 그 가맹점주분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치킨에 대한 그 노하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다 전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배워놓고 폐점하고 따로 이제 치킨집을 차리게 되면은 그 노하우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경업 금지 조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그렇게까지 1년 이상 과도하게 구속을 하는 행위는 그거는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그거는 법적으로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BQ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가맹거래사가 하나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거래법을 공부한 가맹거래사 입장에서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의 개선 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개선 사항이 있을까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입법 개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입법 개정안 중에서 가맹점주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가맹점주분들도 이제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점주단체에서 본사에 협의를 요청을 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점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등록된 단체가 본사에다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민병덕 의원님께서 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도입된다면 아마 좀 더 가맹점주분들이 가맹계약서상의 그 불합리한 요구를 이제 좀 수월하게 주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직영점 3곳 이상 반드시 운영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증을 마쳐야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이제 기획형 프랜차이즈로 뭐 사업성 검증 마치지도 않고 그냥 막 가맹점 모집하는 그런 일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아마 프랜차이즈 업계에 조금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로잡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 보장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BBQ 단체 가입 이유로 가맹점주 불이익 준 거 맞아 라는 선고가 있었던 기사를 저희가 BBQ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안정훈 사장님은 어떻게 이걸 이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 것들 여러분들의 소견도 듣고 직접 경험해서 느껴지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떤 얘기를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 가맹거래사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대로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자문기관에도 제가 알아보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뭐 가맹거래사님부터 변호사님 뭐 상담 다 해봤지만 이게 진짜 이게 가맹점주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가맹점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위약금 내고 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그냥 폐업을 신청한다던가 그런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다른 가맹점주 분들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런 일이 남한테만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BBQ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한번 요거 PPT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그 TVN 예능 프로그램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던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 이분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경영 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학영 대표 같은 경우 방송에서 가맹점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뭄에 만난 이웃이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 업계 최초로 가맹비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82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최초로 가맹비도 인테리어 비용도 따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가맹 문의가 1000건을 돌파하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BBQ와 이삭 토스트 같은 프랜차이즈 업이지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는 것은 과연 어떤 경영 철학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종무 사장님이 당한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 문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도 동시에 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안종무 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사실화에 입각한 너무 명확한 근거 자료들이 지금 이미 다 방송에 이제 노출된 상태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다 이제 공론화된 기정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은 아나무인식으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루빨리 가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당시 계약서대로 약정한 대로 이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BBQ는 가맹점을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은 가맹점주를 가족과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본사 측은 가맹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돈을 벌어주는 BBQ가 아주 깍듯이 모셔야 할 고객이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본사 측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사가 이번 기회에 진정 패밀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자 잠재적 창업자입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종무 사장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암행어사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편에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권력에 맞선 시민의 방패, 시민의 편에서는 뉴탐스의 활동을 응원해 주십시오.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 QR코드를 통해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뉴탐사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 후원 계좌는 신한은행 140-014-9386-55입니다. 시민 언론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뉴탐사의 정기회원 가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메인에 노출되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발적 구독료 가입 안내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와 같은 검색창에 뉴탐사 검색하셔서 검색 후에 첫 번째 링크를 보시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발적 구독료 가입 안내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암행어사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창에서 뉴탐사 검색, 뉴탐사 홈페이지 누르고 오른쪽 상단 햄버거 버튼 누르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앱 실행하고 뉴탐사 검색하고 뉴탐사 클릭하고 상단에 뉴탐사 회원가입 링크 클릭하면 회원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발적 구독료는 뉴탐사의 힘이 됩니다. 월 정기회원으로 뉴탐사를 도와주세요.